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체에 있는 경락체계, 경맥, 락맥체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경락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 그림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인체 전면에서 볼 수 있는 경락 그리고 경혈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사람 몸에서 뒤쪽에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 몸의 측면에 이렇게 경락, 경혈 체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경맥은 고속도로와 같고 락맥은 국도와 같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맥과 락맥을 비교를 해보면 고속도로는 속도가 어때요? 빠르죠. 국도는 어떻습니까? 국도에서 고속도로 같이 달리다가는 큰일 나죠. 속도가 느리죠. 자, 경맥과 락맥을 비교해 보면 경맥에서는 자, 근데 여러분 이 경맥이 됐든 락맥이 됐든 이 맥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죠. 길이 움직입니까? 그거 아니죠. 뭐가 움직여요? 기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도로가 움직여요? 차가 움직여요? 도로는 가만히 있고 차가 움직이는 거죠. 반드시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만 가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도 괜찮잖아. 그죠? 내 맘이죠. 경맥에서 이 경락이라고 하는 도로에 기가 왔다 갔다 통하는데 반드시 이쪽으로만 가야 돼?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가든 관계없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경락은 가만히 있고 뭐가 흐른다?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경맥에서는 기의 흐름이 어떻다? 매우 빠르다. 락맥에서는 기의 흐름이 어떻다? 느리다. 경맥에 비해서 느립니다. 제가 앞서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양방에서 혈관계, 림프계, 신경계에 해당하는 것이 한방에서는 다 경락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경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누구라고요? 기라고 그랬죠. 그 기가 뭐라고요? 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락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기가 다니는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혈관계나 신경계, 림프계에 비해서 경락체계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벽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여러분, 혈관계는 벽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혈관, 이 안에만 혈관이에요. 무슨 얘기야? 이 밖으로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출혈이에요. 큰일 납니다. 지혈시켜야 돼요. 그런데 경락에서는 어디까지가 경계선이지? 어디를 나가면 안 돼? 벽이 어디 있어? 벽이 없어요.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벽이 없습니다. 이게 경락의 큰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경맥은 고속도로, 락맥은 국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맥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경맥이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냐? 바른 경맥과 바르지 않은 경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 학생을 보고 이 학생 참 잘생겼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제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얘보다 못생긴 애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보면서 딱 걔를 생각하니까 어때? 걔에 비해서는 얘가 좀 잘생긴 것 같아.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요? 너 참 잘생겼구나. 그런데 내가 얘보다 못생긴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얘한테 잘생겼다는 얘기 합니까? 안 하겠죠. 바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바르지 않다는 누가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바르지 않은 경맥,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경, 기이한 경맥, 이상한 경맥, 그렇게 불러요. 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희한하네, 신기하네, 정상이 아니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게 기죠. 바른 경맥, 정경, 바르지 않고 이상한 경맥, 기경,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경맥이 존재합니다. 바른 경맥이 몇 개? 12개가 있어요. 이상한 경맥이 몇 개? 8개가 있습니다. 그 바른 경맥 12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12정경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12경맥 이렇게 불러요. 이상한 경맥 8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경팔맥 이렇게 부릅니다. 기한 경맥이 8개가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경맥이 인체에 존재하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혈은 랑맥에는 없고 경맥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경 12개, 기경 8개, 그래서 토탈 20개의 경맥에 뭐가 존재한다? 361개의 경혈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맥들은 고속도로와 같이 뭘 가지고 있다? 자기만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랑맥은 고속도로에서 갈라져 나오는 국도, 지방도, 골목도와 같아. 그죠? 우리 집 앞을 지나는 골목길, 이런 거 다 랑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도나 지방도를 보면 어때요? 고속도로에서 바로 갈라져 나오는 국도는 비교적 국도치고는 차량의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들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갈라져 나오는 지방도로, 여기에는 카메라 드물어요. 왜? 지나가는 차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나가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카메라 설치해봤자 돈 낭비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골목길, 은하수 1길 이런 데 카메라 있는 거 봤습니까? 그냥 가만 놔둬도 설설설 기어다니는데 누가 거기다가 카메라 설치해. 그죠?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어떻다?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경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랑맥 중에서 제일 큰 랑맥 뭔데? 경맥에서 바로 갈라져 나온 랑맥. 어떻습니까? 랑맥 치고는 비교적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갈라져 나온 랑맥, 속도가 더 떨어지겠죠. 또 갈라져 나온 랑맥,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인체의 가장 큰 랑맥, 랑맥 중에 가장 큰 랑맥, 이거를 우리가 대락, 클 때 짜 써가지고 대락 이렇게 부르는데 인체의 대락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개의 대락에서 또 한 번 갈라져 나오는 그냥 랑맥, 큰 랑맥이 아니에요. 그냥 랑맥, 매우 많습니다.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이름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갈라져 나온 랑맥, 매우 작은 랑맥,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손락 이렇게 부릅니다. 손락. 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자디잔 잔가지, 피라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랑맥에서 또 갈라져 나오는 작은 잔가지, 잔가지 랑맥, 그래서 이거를 손락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손락 중에서 이 체표에 깊이 분포하지 체내에 몸속 깊이 분포하지 않고 손락 중에서 잔가지 중에서 이 피부 근처에 떠 있는 요 손락을 뜰 부자 써가지고 부락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체표에 떠 있는 부락 중에서 피가 보이는 모세혈관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혈락, 피혈자 써가지고 혈락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경맥과 랑맥 중에서 누가 인체에서 기능을 좌지우지하겠어요? 그렇죠. 경맥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랑맥의 효능은 뭘 갖고 판단해? 네가 어느 경맥에서 갈라져 나왔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경맥이 기준입니다. 아셨죠? 자, 경맥은 바른 경맥 12개, 그리고 기이한 경맥, 이상한 경맥 8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뭘 가지고 정경과 기경을 나누죠? 여러분, 바른 학생과 바르지 않은 학생, 이거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학생이라면 네가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거 있잖아요. 누구나 기대하는 룰이 있잖아. 그거를 잘 지키는 학생. 뭘 지킵니까? 일단 수업 시간 늦지 않게 와야 되고, 교수님 보면 인사 잘하고, 숙제 내주면 숙제 잘하고, 시험 어느 정도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 레벨의 시험 성적 나와주고, 그리고 나면 뭐 자기 개발도 하고 여가 활동도 하고, 그죠? 이게 바른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바르지 않은 학생, 뭐예요? 이걸 안 지키는 학생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경과 기경을 나누는데도 기준이 있겠네. 그렇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경과 기경을 나눠봤을 때 여러분 규칙을 잘 지키는 거하고 그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문법에 맞는 부분 공부하는 거랑 문법에 안 맞는 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수거, 관용어 이렇게 부르죠? 문법에 맞는 거 공부할 때랑 문법에 안 맞는 거 이상한 거 공부할 때랑 뭐가 더 공부가 잘 되고 효율이 높아요? 어떤 게 더 공부하기 쉬워요? 물론 외국어는 다 힘든데 일단 한다 치고 그래도 이왕이면 문법에 맞는 게 공부하기 편하잖아. 그죠? 왜? 문장 구조만 외워놓으면 단어만 막 바꿔치기 하면 문장이 쭉쭉쭉 나오니까 어떻게? 많은 상황에서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관용어고는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한 군데밖에 못 써요. 그 상황 아니면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왜 이렇게 쓰는지 나 이해가 안 돼. 문법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떡하라고? 야, 원어민이 그렇게 쓰는 건데 뭐 내가 어쩌겠냐. 그냥 써.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정경은 기준을 잘 지키는, 원칙을 지키는 정경은 언제 씁니까?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교적 가벼운 질병을 치료하는데 정경을 주로 쓰고요. 이상한 경맥,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기경, 이건 언제 쓰느냐? 정경 가지고만 했을 때는 치료가 안 되는 중증의 환자를 치료할 때는 기경을 씁니다. 정경과 기경의 큰 차이고요. 지금 제가 이 해외 교육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경맥은 정경일까요? 기경일까요? 네, 문법에 맞는 정경을 먼저 강의를 하고 제가 여력이 되면 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바른 학생과 바르지 않은 학생을 나누는 기준, 학생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기준이 있죠.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고요? 네가 경맥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지켜줘야지.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경맥이 인체의 경맥이라면 당연히 이거 지켜줘야지. 지켜야 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반드시 세로로만 다녀야 돼요. 세로로. 가로로 다니면 안 돼? 안 돼. 반드시 세로로만 다녀야 돼요. 종행을 해야 됩니다. 횡행하면 안 돼요. 그게 경맥의 원칙이에요. 자, 종행을 해야 된다.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해부학적인 기본 자세를 했을 때 자, 양방에서는 교수님이 너 해부학 기본 자세 해.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합니다. 시체가 누워있는 듯한 이 자세. 이게 해부학적인 기본 자세예요. 하지만 한방에서는 우리는 기본 자세 해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 팔을 올립니다. 기본 자세. 팔을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은 하늘을 바라봐요. 천기를 받습니다. 발은 땅을 디디고 있죠. 지기를 받아요. 손에서 천기를 받고 발에서 지기를 받으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기와 지기가 교류를 해요. 이 자연의 우주의 천기와 지기가 어떻게 한다? 내 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음양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 나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조물주가 이 지구상의 음양 교류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멀쩡하니까 내 몸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기가 안 들어와. 내지는 지기가 안 들어와. 아니면 들어왔는데 교류가 안 되고 따로 놀아요. 이거 뭐겠어요? 조물주가 이 지구를 운영하는데 내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내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멀쩡하지 않은데 그걸 왜 갖다 써? 안 쓰죠. 그 얘기입니다. 기본 자세를 했을 때 어떻게 한다? 몸통에서 손으로 가거나 아니면 몸통에서 발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 말입니다. 세로로만 다녀라 그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행해야 된다 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경맥을 어떻게 나눕니까? 손으로 가는 경맥, 수경 6개. 몸통에서 발로 가는 경맥, 족경 6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
자고로 경맥이라면 이거 원칙을 지켜줘야 돼. 두 번째, 뭐냐? 장부가 있어요. 인체에 아주 중요한 장부라는 게 있습니다. 12개의 장부가 있어요. 12장부. 자, 한의학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실 때, 강의를 들을 때 오장육부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장은 5개를 이야기하고 부는 6개를 이야기하죠. 그거는 장부를 중심으로 인체를 바라보는 장부생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처럼 경락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경락을 위주로 인체를 바라보는 경락생리에서는 오장육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게요? 눈치채셨죠? 육장육부입니다. 장과 부가 6개 짝이 맞아야 돼요. 육장육부, 다시 말해서 12장부, 12개의 장부가 있는데 이 12개의 중요한 장부, 이거하고 누구하고? 경맥 12개하고 뭘 해요? 1대1 짝짓기, 사랑의 짝대기, 커넥션, 기능적인 스페셜 커넥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맥 하나가 장부 하나에 속해요. 절대적으로 속해요. 그러면 야, 다른 경맥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건조하고 푸석푸석하지? 이거 뭐지? 가만히 있어봐. 이거 대장에 속하는 대장경맥인데 너 언제부터 이러냐? 글쎄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래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히 대장에 속하는 경맥만 이렇게 건조해? 푸석푸석해? 막 껍데기가 벗겨지네? 이 사람 어떤 사람? 대장이 건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 너 혹시 똥 눌 때 피 안 나오니? 대변 볼 때 좀 쓰리고 따가운 거 없어? 너 대변 볼 때 좀 시원하게 나와? 안 그럴 것 같은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장에 속하는 경맥이 건조해? 근데 대장이 멀쩡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대장이 건조한 거예요. 간에 속하는 경맥이 시뻘겋게 열이 떠 있는데 다른 경맥은 그런 게 없는데 간경만 열이 있는데 그러면 간이 가만히 있겠어요? 간에 열이 있는 거예요. 너 보니까 간에 열이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맥 하나하고 장부 하나가 뭘 한다? 기능적으로 다이렉트 스페셜 커넥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게 경맥이 지켜야 되는 원칙,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2개의 경맥이 어디에 속한다고? 육장육부에 속하는데 장에 속하는 경맥,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음경 이렇게 부릅니다. 부에 속하는 경맥, 이거를 양경 이렇게 불러요. 자, 왜 그러냐면 장부 있죠? 여러분, 장부를 비교해 보면 장은 육장이라든지 육부라든지 이렇게 6개의 장과 부가 있는데 실제로 육장 중에 인체에 진짜 실제로 있는 거는 5개밖에 없고 한 가지 누구죠? 심포지요. 걔는 실제로 있어요? 없죠. 사진 찍으면 안 나와요. 기능만 있어요. 이름과 있고 기능은 있는데 뭐가 없어? 실체가 없습니다. 부 마찬가지예요. 6개의 부가 있다고 하는데 5개는 실제로 존재해요. 시체에서 해부하면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는, 3초는 얘는 실제로 없잖아요. 이름이 있고 기능은 있지만 실체가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5개의 장과 부를 보면 장 5개 누굽니까? 그렇죠. 간신비패신. 간 여기 있죠. 심장 여기 있죠. 비 여기 있죠. 폐 여기 있죠. 신, 콩팥 여기 있잖아요. 간신비패신 여러분 이거 5개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어떻게 해? 그 주인 죽어야 돼요. 한 개라도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에 직결돼요. 이 장은 나만의 정미로운 기운, 정기를 가지고 있어요. 에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거 어디서 났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받은 거예요. 그거를 계속 아끼고 아껴 쓰다가 어떻게 바닥났네? 다 썼는데 어떡하죠? 나 죽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주인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끼고 아껴 쓰면서 버리지를 않아요. 수렴하려고 하지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의 특성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의미예요. 수렴을 좋아하는 거. 거두려고만 하고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의미입니다. 양은 어때요? 부에 속하는 게 양경인데
그 5개의 부가 누굽니까? 담, 소장, 위, 대장, 방광이잖아. 이거 보니까 뭐예요? 다 소화기 아니면 비뇨기잖아요? 근데 이 담도 그렇고 뭐 소장, 대장, 방광 이거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물론 사는데 지장이 많죠. 줄 꽂아야 되고 주머니 달고 다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하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위가 없어? 그러면 소장 내가 해줄게. 식도가 없어? 내가 해줄게. 그죠? 누가 없어? 내가 해줄게. 대신 해줄게.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 생명에 직결되는 이 중요도가 부에 비해서 장은 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소화기 비뇨기다 보니까 얘네들은 장처럼 내가 엄마 뱃속에서 받은 걸 가지고 이걸 꼭 간직하면서 아끼고 해. 아니에요. 부 속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아끼고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 그거 병나요. 자, 여러분. 저기 한 2주 전에 먹은 피자가 아직도 소장에 차 있어요. 그거 소장 건강한 겁니까? 그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2주 전에 먹었다며. 거기 왜 아직도 거기 있는데. 벌써 나갔어야죠. 그렇죠? 지난주에 만든 소변이 아직도 방광에 차 있어. 그거 건강한 겁니까? 아, 벌써 버리고 없어져야지. 왜 아직도 거기 있는데.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라고 하는 것들은 뭘 해야 돼요? 항상 비어져 있어야 돼요. 주인이 뭘 먹었어? 그러면 내가 뭘 받겠죠. 왜 받아? 뭔가 내가 빼낼 게 있으니까. 그거 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빨리 넘겨줘야죠. 아, 주기 싫어. 내가 갖고 있을 거야. 병나요. 그러면. 그래서 부에 속하는 것들은 뭘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해.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뭡니까? 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장과 부를 비교하면 장이 음이 되고 부가 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에 속하는 경맥을 음경, 부에 속하는 경맥 양경 이렇게 부릅니다. 음경 몇 개? 6개. 양경은 몇 개? 6개. 자,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가냐 발로 가냐? 수경 6개, 족경 6개. 장에 속하냐 부에 속하냐? 그거 가지고 음경 6개, 양경 6개.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2가지 방식을 짬뽕을 해보세요. 몇 가지 타입이 나옵니까? 4가지 타입이 나와요. 어떻게? 손으로 가는데 음경, 손으로 가는데 양경. 그렇죠? 발로 가는데 음경, 발로 가는데 양경. 4가지가 나와요. 더 있어요? 없지요? 4가지 타입의 경맥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음경, 수양경, 조금경, 족양경 이렇게 4가지 타입이 존재하는데 경맥의 토탈 몇 개라고요? 12개라고. 몇 가지 타입이라고요? 4가지 타입이라고. 그럼 각각의 타입마다 경맥에 몇 개씩 들어가요? 그렇죠. 3개씩. 그런데 이렇게 수음, 수양, 조금, 족양 4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봤을 때 수음경은 손으로 간다고 그랬죠?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수음경은 흉복부에서 손을 향해서 갑니다. 종착지가 손가락이에요. 수음경의 손가락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 수양경이 옵니다. 이대로 끝나면 죽어요. 이어져야 됩니다. 도로는 끝나지만 어떻게? 차는 계속 달려야 돼요. 수음경의 종착지에 가면 수양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수양경은 출발점이 손가락이 되겠죠. 종착지는 머리가 돼요. 손으로 갔다가 머리로 갑니다. 수음경, 수양경이에요. 그럼 머리에서 수양경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족양경으로 이어져요. 누구라고요? 족양경. 그러면 족양경은 출발지가 머리겠죠. 종착지는? 그렇죠. 족경인데 발가락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종착지는 발가락.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조금경. 발가락에서 출발해가지고 흉복부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수음경, 수양경, 족양경, 조금경. 수음경, 수양경, 족양경, 조금경. 이 순서로 어떠해? 계속 돌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멈추면 죽습니다. 계속 돌아요. 이 순서 그대로.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손을 보면 누가 들어와요? 수음경 들어와. 누가 나가요? 수양경 나가요. 음이 들어오고 양이 나가요. 음양의 밸런스가 맞아요. 발을 보세요. 족양경이 들어와요. 족음경이 나갑니다. 양이 들어오면 음이 나가요. 둘 다 있어요. 골고루. 그런데 누가 문제야? 머리를 보세요. 누가 들어와? 수양경 들어와요. 누가 나가요? 족양경이 나가. 어떻게 됐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양경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 양이 넘치기 쉬워요. 흉복부를 보세요. 누가 나가요? 수음경이 나가요. 누가 들어와? 족음경이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음경만 들어오고 나가고, 음경만. 그죠? 그래서 경맥에, 원래 인간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그죠? 예, 조물주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쩔 수 없어요. 머리에는 양이 넘치기 쉬워요. 배에는 음이 넘치기 쉬워요. 그럼 어쩌라고? 머리는 시원하게, 배는 따뜻하게. 이게 뭐예요? 건강 유지의 대원칙입니다. 열이 넘치기 쉽기 때문에 머리에는 절대로 열을 가하지 마세요. 아무리 추워도 머리는 우리가 안 덮어요. 그죠? 아무리 따뜻해도 배는 아무리 따뜻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배는 항상 따뜻하게 하세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뜻한 거 먹었어? 그래도 또 따뜻하게 하세요. 배를 내놓고 뭐 찬바람을 쐬고 이런 거 큰일 납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두통 환자, 어지러운 환자 널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머리가 아플까? 머리에는 시원하게 해가지고 두통이 생기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머리가 왜 아파? 그렇죠. 열이 지나쳤기 때문에. 우리가 열이 넘치는 거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열이 넘치다 보니까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뭘 했길래 열이 넘칠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 머리에 열이 넘치게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압도적인 넘버원 뭘까요? 그렇죠. 앵그리버드, 욱 신경질. 이게 첫 번째예요. 신경질 내지 마시고 짜증 내지 마세요. 두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셨죠? 우리가 살면서 배를 차갑게 하는 이유 뭘까요? 그렇죠. 먹는 거예요. 차가운 걸 먹는 걸 좋아해요. 기름진 거 좋아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이유. 먹는 거를 찬 거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찬 거 안 먹고 앵그리버드 안 하면 병이 왜 생기겠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차가운 거 즐겨 먹는 사람이 신경 많이 쓰고 앵그리 잘해요. 욱 짜증 잘 내는 사람들이 보면 뜨신 거 잘 안 먹어요. 찬 거 좋아해요. 그죠? 자, 4가지 타입. 뭐라고요? 수음경, 수양경, 그리고 족양경, 족음경. 이 순서로 계속 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각의 타입마다 경맥이 몇 개씩? 3개씩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먼저 수음경을 보면 가슴에서 손 쪽으로 이게 주행을 하는데요. 수음경에 속하는 경맥, 장에 속하는 거 3개가 들어가겠죠? 음경이니까. 누구냐? 먼저 폐경이 들어갑니다. 폐에 속하는 경맥, 폐경. 그 다음에 심포경이 수음경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심경, 이 심장에 속하는 경맥, 심경이 수음경입니다. 그 다음에 수양경에 속하는 경맥은요. 대장에 속하는 것, 대장경, 그리고 삼초경, 소장경 이렇게 3개가 수양경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음경 이야기할 때 처음에 폐경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심포경, 그 다음에 심경 이렇게 얘기했죠. 심경부터 하면 안 돼요? 안 돼. 폐경을 나중에 말하면 안 돼요? 안 돼. 반드시 걔네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장경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족양경 누구냐? 위경, 위에 속하는 거. 그 다음에 담경입니다. 그리고 방광경.
얘들도 마찬가지야. 방광경이 앞으로 오면 안 될까? 안 돼. 반드시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족양경 머리에서 발로 가죠. 그 다음에 족음경, 비경, 그리고 간경, 그 다음에 신경이에요. 콩팥에 속하는 거 신경. 이렇게 12개의 경맥들이 4가지 타입에 3개씩 분포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앞줄에 속하는 거 수음경 중에서 폐경, 수양경 중에서 대장경, 족양경 중에서는 위경, 족음경 중에서는 비경이죠. 이 앞줄에 속하는 경맥들은 음경인 경우에는 그 음이 태음이에요. 음이 3가지 있고 양이 3가지 있는데 3가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음 삼양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삼음 삼양. 외우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지금 이걸 외워주세요. 3개, 양 3개. 뭐라고 한다? 삼음 삼양. 이 삼음 삼양을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하느냐면 육경. 6개니까 그죠? 육경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육경이나 삼음 삼양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 3개, 양 3개가 서브 타입이 있는데 3개가 누구냐? 앞줄에 오는 태음이고요. 가운데 줄에 오는 음은 고름이고요. 뒷줄에 오는 음은 소음입니다. 뭐라고요? 태음, 고름, 소음 이렇게 3개의 3가지 서브 타입이 있습니다. 외워주세요. 네, 외워주세요. 양 3가지, 마찬가지 3가지 서브 타입 양이 있어요. 어떻게? 앞줄에 오는 양은 양명입니다. 양명. 가운데 줄에 오는 양은 소양이에요. 적을 소자 소양입니다. 뒷줄에 오는 양은 태양이에요. 이렇게 3가지 양이 있습니다. 3개, 양 3개. 자, 3개 뭐라고요? 태음, 고름, 소음. 양 3개 뭐라고요? 양명, 소양, 태양. 자, 외우셨죠? 자, 안 외우면 진도 못 나갑니다. 각각의 타입에서 음이 됐든지 양이 됐든지 반드시 그 자리에 와야 되는데 음일 경우에는 그 음은 어떤 음이다? 태음이다. 그러면 만약에 수음경을 보세요. 폐경하고 심포경, 심경 3개가 수음경인데 우리는 다 같이 수음경이야. 그죠? 근데 차이점은 뭔데? 폐경은 수음경인데 앞줄에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수음이지만 어떤 음이에요? 수태음이에요. 심포경, 너는 가운데 줄이잖아. 그러면 너도 수음경인데 어떤 음이라고? 너는 수고름이에요. 심은, 심장, 너는 뒷줄이잖아요. 그러면 너도 수음인데 어떤 음이라고? 너는 수소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족음경 마찬가지예요. 족음경, 비경이랑 간경이랑 신경 이 3개가 족음경이죠. 족음경도 마찬가지. 앞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음은 태음이에요. 그러면 비경은 당연히 족태음이겠죠. 그러면 간경은 가운데 줄이잖아. 그럼 너는 족고름이에요. 신경은 뒷줄이잖아요. 그럼 너는 족소음이에요. 그래서 수태음 폐경, 수고름 심포경, 수소음 심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족태음 비경, 족고름 간경, 족소음 신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양경도 마찬가지. 수양경 3개 보세요. 대장경, 삼초경, 소장경이 있어요. 대장경은 앞줄에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뭐야? 너는 수양경인데 정확하게 말해봐. 수양명경이에요. 수양명 대장경이에요. 삼초는 너는 가운데 줄이잖아. 그러면 수양인데 수소양이에요. 소장경은 너 뒷줄이잖아. 그러면 너는 수태양이에요.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 수소양 삼초경, 수태양 소장경 이렇게 됩니다. 족양경 마찬가지. 위경 앞줄이죠. 네 이름 뭐야? 족양명 위경이에요. 담경 너 가운데 줄이죠. 족소양 담경입니다. 방광경 너 뒷줄이죠. 족태양 방광경. 이게 정확한 공식 명칭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4개의 타입 중에 어느 타입에 어느 경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각각의 타입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경맥들이 각각의 타입 중에서 앞줄인가 가운데줄인가 뒷줄인가, 그거에 따라서 삼음삼양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는 완전히 숙지를 해주셔야, 그래야 네, 제 강의를 계속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이 12개,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인 이 12개의 경맥을 누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끼리만 쓰는 그 변두리, 뭐 한자 그거 쓰지 말고 뭘로 써? 글로벌 랭귀지 있잖아. 뭐 잉글리시, 아메리칸 잉글리시, 그걸로 표시해. 그래가지고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12개 경맥 12정경을 어떻게 써요? 영어로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 영어 이름 붙인 원칙이 뭐냐면 그 경맥이 실제로 속하는 그 장기, 그 장기의 이름에서 그냥 알파벳을 2개씩 땄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태원 폐경 같으면 폐가 렁이죠. 그래서 LU. 뭐 조경명 위경 같으면 위가 스토먹. 그래서 조경명 위경 ST. 이런 식으로 WHO 공식 용어를 정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인체의 경락 경혈 체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